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재개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여러분에게 현장 정보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정책 등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개발로 다시 기지개 펴는 창신 숭인동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오늘 임장을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임장차 나온 곳은 숭인동 지역입니다. 숭인동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여 동묘역에서 신설동 사이의 숭인동에 나왔습니다. 워낙 유명한 동네이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역입니다. 서울을 도심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도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신 숭인 등에 대한 이전 영상은 신통기획 후보지로 지정이 되었고, 오늘은 범위를 조금 좁혀서 동묘역과 신설동역 중간 지역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종로구의 숭인동은 창신동과 거의 같이 붙어 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창신 숭인동 아래 지역에는 일반 상업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중심 업무지구와 상업지구가 대부분 주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공급이 태생적으로 부족한 지역입니다. 작년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창신구 구역과 10구역이 지정되면서 민간 재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곳은 1호선과 2호선 신설동역과 6호선 동묘역의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입니다. 숭인동 자체가 1호선 신설역, 2호선 신설역과 그리고 동대문 4호선역과도 모두 도보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추후 동북선이 비록 제기역에 계획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이신설선을 포함하여 총 5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신설동의 2호선을 통해 강남으로의 접근성도 우수하고 우이신설선을 통해 강북으로의 접근성도 우수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지역이 사실 걸어 다니는 게 더 편할 정도로 아주 촘촘한 교통체계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보시면 신당동이 남쪽에 위치하고 왕십리 뉴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으며 바로 옆에는 또 동대문의 DDP와 동대문 시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가면 대학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숭인동 창신동 아래쪽에는 아주 가까운 곳에 풍물시장이라든지 6호선 라인의 이색 특색 상권이 다 이곳에 모여있어 주말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는 또 재개발도 활발합니다. 세운상가를 필두로 중구와 종로구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용도 5구역, 6구역이 가까운 곳에 있고 신당 8구역, 10구역, 조금 더 나아가면 청량리역이 있는데 여기에도 민간 재개발로 아주 활발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통기획으로 선발된 창신구 10구역도 인근에 있어 추세가 개발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창신 숭인 구역은 열악하고 불편한 주거 환경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주거지입니다. 서울시 재개발 역사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지역입니다. 2007년 4월에 창신 숭인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었으나 창신 숭인 지역은 2013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봉제, 역사관 등 앵커시설이 조성됐지만 주거 환경은 나날이 열악해졌습니다. 도로가 좁고 계단이 가파라서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뉴타운 중 첫 해제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 5월에 창신 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1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2020년 1차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7년간 1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숭인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 안 되다 보니 젊은 부부들이 계속 떠납니다. 이곳에는 어린이집이 3개가 폐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 노선의 확충과 숭인동의 여러가지 주변 여건에 따라서 개발 호재의 압력과 민간 재개발에 대한 압력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숭인동 178/181번지 일대에 대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그다지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 의견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보다는 도정법에 의한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성을 높여서 성공 가능성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방식은 2차 역세권까지 포함되는 지역으로 설정이 가능하여 역세권 재개발이나 역세권 활성화 사업 또는 신속 통합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설정한 구역의 면적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략 4만 제곱미터로 약 12,000평입니다. 전체 건물은 대략 238동이며 이 중 단독주택이 151동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다세대 주택 62동과 비주거용 건물이 25동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노후도는 63.4%로 23년 6월 30일 개정된 서울시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운영 기준인 60% 이상의 요건에 충족하며 과소필지 및 호수 밀도 등도 충족하고 있어 역세권 재개발이나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진행사항을 지켜보아야 하나 가로주택 등 소규모 재개발의 동의율이 80%인 점을 감안하고 소규모 재개발로는 주택과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제한적이고 서울시 인센티브에서도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규모 재개발인 가로주택 사업보다는 민간 재개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규제를 풀고 개발을 좀 해달라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개발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 종로구 숭인동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숭인동 일대에도 향후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미래 가치와 시세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구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장점들, 경관적인 그런 요소들, 문화적인 요소들을 가미하여 단순한 주택 신축이 아닌 누구나 보고 싶고 방문하고 싶어지는 종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창의적인 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에서는 재개발 투자 분석을 통해 서울 지역의 핵심 권역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입지가 우수한 지역, 사업성이 뛰어난 지역을 선별해 재개발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 매물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며 서울 전 지역의 경매 컨설팅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